피부관리 제품에 대해서 피부는 어떻게 외음용 특수 보습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보습제란 연화제 보습제가 필요할까요? 보습제 피부를 보호하고 예방 차원에서 보습제 단점은 뭘까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 보습제는 무엇일까? 코코넛 오일로 이것은 조선아의 피부에도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 바셀린 이런 것은 실험실에서 합성한 것이 아니라 정제된 제품이기에 천연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바셀린이. 그리고 기저귀 발진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연화제, 밀폐제, 습윤제의 결합제 이런 것들은 좀 그렇네요. 또 왁스, 방부제 이런 것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천연으로 피해야 할 것들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살리실산 뭐 이런 것들은 피하자. 보습제는 어디에 발라야 할까? 이렇게 항문 주변에 피부에다가 바르도록 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월경을 제대로 알자. 여성분들, 독성 쇼크 증후군에 관한 진실은, 나는 독성 쇼크 증후군에 대해서 공포가 절정이었던 1979년 80년을 기억하는 나이다. 월경을 막 시작하고 질환에 숨어서 살을 파먹는 세균에 대한 이야기들이 도처에 들려왔다. 독성 쇼크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여성을 겁을 주어서 탐폰에서 멀어지게 했고, 이러한 공포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미래 남편의 음경보다 월경용품을 먼저 지레 삽입하는 여성은 어떻게든 망가지게 된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이 되어졌다. 다행히 내게는 해독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이다. 독성 증후군은 무언가? 그것은 독소는 세균, 식물, 유기체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이다. 쇼크 증후군은 유발하는 독소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폐혈성 인두염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죠. 월경성 독성 쇼크는 증상은 발열, 햇빛에 탄 것처럼 벗어지는 발진, 저혈압, 구토, 설사 등이다. 장기들이 기능을 멈추고 팔다리로 흐르는 혈류가 감소하여 사지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다행히 그것은 극히 드물다. 월경에 의한 독성 쇼크 증후군의 복잡성은 뭘까요? 황색 포도상 구균은 많은 사람의 체내에 있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침락균이다. 릴라이 탐폰 월경 역사의 중요한 교훈은 1970년대 경쟁사를 무너뜨리고 판세를 뒤집을 만한 제품으로 탐폰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 했는데, 릴라이 탐폰, 미국에서 월경용품은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국 규제를 받으며 그렇게 한다는 거죠. 릴라이가 퇴출이 되자 잘못되었군요. 그리고 발병사리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릴라이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일으켰군요. 그래서 릴라이 탐폰을 기억해라. 담대하고 새로운 디자인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릴라이가 세상에서 퇴출되었을 때 왜 아직도 독성 쇼크군이 발생할까요? 삽입에 의한 산소, 이산화탄소의 유입 둘 다 세균 증식을 유리하게 한다. 세균 증식이 오히려 도움을 줘버리면 안 되겠죠. 독성 쇼크 증후군은 안전성에 관한 실용적인 조언은 질에 사용하는 제품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불가능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여성이 탐폰을 사용하고 그 중에서 얼마나 적은 여성이 독성 쇼크 증후군에 걸리는지 고려하면 위험성은 낮은 편이다. 탐폰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흡수력이 가장 낮은 것을 사용해라. 순면 탐폰이
더 안전하고 하다고 느낀 싶지를 마라. 최근 연구에서는 인견 혼합이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견 넣고 뺄 때는 외상에 주의해라. 또 8시간마다 탐폰을 교체하라는 근거사항은 확실한 근거 연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조언이다. 다음은 월경컵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이다. 월경컵이 탐폰보다 덜 위험하다고 넘겨주지 마라. 한 연구에서 월경컵이 탐폰보다 황색 구gen의 생성이 더 취약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 해면은 해면질로 만들어진 수성 생물인데 그들은 특화된 장기가 없는 대신에 작은 편모실을 통해서 바닷물을 걸러내므로써 호흡하고 영양분을 섭취한다. 이 작은 편모실들 때문에 해면은 표면적이 매우 넓다. 해면은 강력한 흡수력으로 최적의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빈 공간의 액체를 머금을 수 있다. 해면은 제대로 세척하기도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해면 사용하는 여성들은 월경경 또는 탐본이나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에 비해서 질내에 황색 포도상 구경 같은 세균이 훨씬 더 많이 증식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면이 독성 소크 증후군을 독소를 생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다. 미국에서 월경용품으로 해면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식품의약국은 소매업자에게 경고장을 보내왔다. 폴리에스테르폼 제품은 몇몇 국가에서는 릴라이 탐본처럼 폴리에스테르폼으로 만든 월경용 스펀지가 사용이 된다. 손뜨개 탐본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성들은 탐본을 직접 만들고 그것을 애쉬 판매하기도 한다. 이 탐본들은 순면으로 알려진다고 해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순면 탐본과 비슷한 것은 아니다. 나는 손뜨개 탐본 3개를 직접 구입해서 살펴보았는데 독소가 생성되는 핵심 메커니즘인 엉성한 것을 다량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짜임새에 깜짝 놀랐다. 탐폰이나 월경컵이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탐폰과 월경컵을 사용하는 수많은 미국 여성을 생각해보라. 월경성 독성 쇼크 증후군은 매년 10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제품이 시중에 있는 제품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연구로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예방 차원에서 발생률이 매우 낮은 사건을 연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시도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꼭 알아두기. 독소를 생성하는 항색 포도상 구gen을 진리에 가지고 있는 단 1%의 여성만이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해면은 사정하지 말자. 탐본과 생리대에 독소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월경을 둘러싼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과학계에 그것은 무척 어려운 것이다. 생리대와 탐본은 독소다. 공포가 팔리는 것이다. 독소. 하물의 독소를 생리대는 1급 의료기기이며 과거에 허가받은 제품과 현저히 다르지 않다면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제품은 등록 후에 바로 시판이 된다. 새로운 성분을 사용한 가향 생리대와 질내 삽입형 월경용품 탐폰과 월경컵은 2급 의료기다. 탐폰의 새로운 디자인이나 성물이 추가된다면 해당 제조사는 시판적인 제품과의 유사성을 증명하는 서류나 안전성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숨은 독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탐본과 월경컵에 감춰진 독소의 그 위험성에 대한 괴담은 대규모 건강기능 식품 산업보다 더 빨리 퍼진다. 천연 제조업체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성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덜 할 거라는 설명에는 별로 동의가 안 된다. 잔여물을 어떻게 할까? 제조사가 탐폰 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제초제와 살충제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들어있는 경우에 인체에 사용 가능한 용량임을 어떻게 알아내는지를 증명을 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되겠네요. 계속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동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화학적인 잔여물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탐폰 제조사가 없다는 것이다. 참 그렇군요. 생리대와 탐폰의 원료 및 성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확인한 제품들의 성분은 모두 식품의약국의 제출된 내용과 일치했다. 식품의약국의 탐폰 제초제나 살충제 전유물이 있어야 한다고 고시하지만 제품에 대한 연구 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회사는 없다. 다이오식신 농도는 순면 100% 유기농 탐폰이나 인견 혼합물이나 비슷하게 나타난다. 탐폰에 글리포세이트가 함유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다. 글리포세이트는 인체에 활성화되거나 질에서 흡수되지는 않는다. 소위 유기농이라는 탐폰도 대부분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제품이 많다. 그러니 뭐 안전한 것이 없는 여러 가지 생리대의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월경의 위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17장에 의사들은 수련 과정에서 월경용품에 대해서 거의 배우지를 않는다. 월경에 의한 체액 손실량은 이렇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월경기관에 사용한 생리대의 개수와 혈액 손실량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월경용품을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하는가 생리대가 젖는 정도보다는 개인의 성향에 따른 것이다. 월경혈에는 정맥혈 뿐 아니라 질분비물과 자궁 내벽 세포도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미국 여성들은 월경용품을 사는데 매년 약 30억 달러를 쓴다. 그런데 터무니없게도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생필품에 세금을 부과한다. 제대로 된 제품은 불편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자궁 절제술을 받는 경우도 줄여줄 수가 있다. 한몇 청소년을 비롯해서 월경용품을 접하기 어려운 여성들은 학업과 직업에 며칠씩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일회용 생리대 미국에서 매년 약 120억 개 사용되는 일회용 생리대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제품들이다. 더없이 또 수분을 통과시키면서 피부를 보송하게 유지하는 그런 것들, 또 면처럼 보이는 소재도 있고 계열도 흡수제도 있고 뒷면 방수 처리도 있고 접착제 뭐 등등 이렇게 생리대는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사용되는데 생리대 100만 개당 한 건뿐이다. 불만사항은 피부에 닿는 제품에는 불만이 있기 마련이지만 생리대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는 매우 적다는 면에서 안심이 된다. 특히 탈취 기능이 있는 생리대에는 향료가 들어갔거나 흡수제의 휘발성 물질을 가두는 강물 입자가 들어갔을 수 있다. 피부에 닿는 부분에 향료가 입혀져 있으면 일부 여성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가 있다. 향료가 첨가된 월경용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팬티라이너는 매우 흔하게 쓰인다. 북미 및 유럽 여성들의 약 50%는 팬티라이너를 탐폰이나 월경컵의 보조용품으로 사용하거나 월경량이 적은 날 사용하고 10에서 30%는 매일 착용한다. 우리는 모두 분비물을 배출하며 그것을 속옷 팬티라이너 정해서 어디에 묻힐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팬티라이너를 매일 사용하면 피부에 해가 될까 걱정하는 여성이 많다. 팬티라이너 이런 것들 팬티라이너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외음에 다른 문제가 없는 여성이라면 뭐 그런 데이터는 없다. 잘못될 것에 대해 재사용 가능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는 일회용 세탁한 생리대를 쓰며 등교나 출근을 하고 피부 자극에 의한 합병증을 감소시켜서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그래서 전 생리대와 일회용 생리대를 비교한 연구는 없다. 또 뭐 이런 촉감, 편안함. 팬티는 어떨까? 팬티는 최악의 탐폰 노출 사태로 끔찍하게 얼룩져버리는 불쾌한 속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대 탐폰 월경컵을 대신해서 월경혈을 흡수하는 속옷이다. 그런 옷. 팬티는 초미세 합성 섬유와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소재의 흡수층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기업들이 특허 성분이라고 둘러대는 까닭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제품들에 관련해서는 중대한 건강 문제라 여길 만한 사항이 없다. 탐폰. 여성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다양한 질 제품을 사용해 왔다. 탐폰의 표준 디자인은 흡수형 거즈와 끈으로 구성이 된다.
원래 탐포는 100% 순면이었지만 면보다 저렴하고 흡수력이 좋은 인견이 나중에 추가되어졌다. 그래서 탐폰에 관한 토목 상식은 제대로 착용했다면 인물감이 느껴지지 않아야 한다. 골칫덩어리 탐폰은 체내에 담겨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어쩌다가 탐폰을 꺼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의사를 찾아가기에는 너무 민망해서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니 제발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도 실수로 두 번째 탐폰을 넣고 뭔가 걸리적거린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몇 시간씩이나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질상부에는 생각보다 더 넓은 공간이 있다. 때로는 알코올 섭취도 탐폰의 존재를 잊게 만들어버린다. 탐폰이 몸속에 남아있을 때 가장 흔하게 보내는 신호는 악취를 풍기는 분비물이다. 탐폰은 세균이 가다 증식하기에 완벽한 장소를 제공한다. 탐폰 빼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집에서 알아차려 직접 제거했다면 의사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남아있던 탐폰을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빼내게 되었더라도 악취에 당하지 마라. 이런 일은 심심찮게 일어나며 의료인은 당신의 걱정을 들어주고 문제의 대비할수를 돕고 싶을 뿐이니까. 탐폰 어플리케이터는 어떨까? 어플리케이터 탐폰 초심자를 위한 팁은 음경이나 손가락으로 삽입 섹스를 해봤다면 탐폰 사용이 좀 더 쉬울 수 있지만 그것도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화장실 변기에 한 발을 올리고 선 자세나 쪼그려 앉은 스쿼트 자세는 골반을 열어서 탐폰을 착용하기 좋은 자세다. 몸이 긴장하면 골반 근육이 수축하여 벽으로 막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탐폰이 들어가지 않거나 갔다가도 빠져버릴 수 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긴장되거나 질환이 무엇인가 넣는 것이 처음이라면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가 있는 가장 얇은 탐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탐폰이 들어가지 않으면 손가락을 질란으로 미끄러지듯이 슬며시 넣고 문제가 없이 들어간다면 다시 탐폰으로 시도해 보자. 몸 상태가 괜찮고 아픈 것이 없는데 그래도 들어가지 않으면 침대에 누워서 엉덩이를 밑에 베개를 넣고 개구리처럼 다리를 벌려보라.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다시 시도해보자.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면 의사나 임상 간호사를 만나라. 이렇게 월경컵은 거의 모든 사람이 해변으로 쓸려온 생리대나 탐폰 어플리케이터를 본 적이 있을 정도니 많은 여성이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월경컵으로 돌아서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월경컵의 안전성에 대한 발표는 발표된 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일회용 월경컵은 어떨까요? 뭐 이런 것이 있고 체내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성 쇼크 증후군과는 관련이 없다. 일회용 컵은 깔끔한 섹스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홍보되곤 한다. 그렇지만은 섹스는 원래 지저분하며 사정이 수반되면 더 그렇다. 침대보에 묻은 혈액은 지우기 어렵고 월경혈이 너무 많이 흘러나오면 감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몇 가지 월경컵을 섹스할 때 사용해 보니 그럭저럭 괜찮았다. 월경혈이 새어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다. 꼭 알아두기 월경혈이 새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여자들에게 혈액 손실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다. 일회용 생리대는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사용이 된다. 매일매일 팬티 라이너는 외음부에 피부 질환이 없다면 딱히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팬티는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듯하다. 컵은 처음 한두 주기에 사용하기는 약간 까다로울 수 있지만 3주기부터는 많은 여성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